쇼미더머니 안원구 개주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간단하게 플라너스위케 현재 참여인은 10,000명 좀 넘었고요. 예, 그죠? 조금 넘었습니다. 네, 예. 금액은 34억, 35억 정도 되는 거죠? 예, 35억 정도. 예. 그리고 국민청원 다수주식 평가 축구를 위한 국민청원 예. 12,000명 현재 참여하고 있고요. 그렇죠? 관련 내용은 플란더스위게 홈페이지 가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예. 홈페이지도 열렸나요? 아니면 아직? 이제 홈페이지가 다음 주에 열립니다. 예. 카페는 열려 있고. 예, 카페는 열려 있습니다. 다음 카페가 열려 있고. 자세한 내용 거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홈페이지 열릴 때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럴 경우 그러니까 지금 법정에서 다투지 않습니까? 예.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끝까지 자기 거 아니라고 현재까지 입장을 네. 고수하고 있고,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가 맞다고. 예. 결국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가 다 되어버리는 거냐? 아니면 이게 차명이기 때문에 아니냐? 뭐 기타 등등 법률적인 다툼도 있다고 하죠.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법률 검토를 해봤고요. 네. 그 이제 어떤 분들은 전부 다 아니라고 하니까 네. 지금 차명으로 돼 있는 분도 자기 게 아니고 이명박 씨도 자기 게 아니다. 저한테 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 결론처럼 이명박 씨 거로 판정이 됐을 때 결국 이명박한테 다 재산을 찾아주는 꼴이 되지 않느냐. 네. 그런 거죠.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 법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고, 예. 예. 또 아닐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설이 갈리던데. 예, 해석이 갈리는 것은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주식 상법의 그 최근에 판결문이 대법원 판결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판결문 때문에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현재 차명으로 되어 있는 그 이상은 씨와 권영미 씨 등이 이 주주가 된다 하는 그 주주로서의 권리는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진 건 맞으나 실소유권은 없으니까. 예, 소유권은 그 사람이 있지 않다는 지금 결론이 지금 거의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 것이라고 주식으로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소유권은 이명박 씨한테로 갈 것이다라고 보는 게 지금 최근 이야기들입니다. 예. 네. 그럼 어떻게 되려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정열 판사님과 함께 다뤄봐야 되겠네요. 네,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 주식을 명의인들도 아니라고 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다음에 이명박 씨는 지금도 자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네, 주인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주인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네. 실제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상속 재산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 네. 그 사람들은 제대로 된 실명의 자기 실제 주주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오로지 이제 그러니까 정부 기관만 실소유주가 확인된 상황이요.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중에 실제 가지고 있는 3%를 저희들이 사서 네. 의결권 행사를 기재부는 세금을 받는 주가 되지 않습니까? 기재부는 그 주식을 팔아서 국고로 넣는 게 목적인 사람이고 저희들은 그 주식을 실제로 가지고 가서 소유권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 부분에서 그 3%를 꼭 우리가 사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예. 저는 이제 법률적으로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지난주에 이제 금융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 삼성 증권의 유령 주식 발행 건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역시 똑같은 주제를 들고 오셨어요. 근데 내용이 좀 다른데 이제 삼성증권 사태가 일어난 만큼 과거의 어떤 권력형 부패 또는 그럴 경우 발생했던 뭐 범죄 수익 이게 중간에 증권사 같은 걸 끼고 세탁되는 경우가 엉망이 있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세탁이 되는 겁니까? 지금 보면 대부분 권력형 부패 비리를 보면은 이제 자금을 이제 사기 대출 보통 이 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이게 대출로 보이지만 사실상 공무원 사기 아니냐 예, 이런 건도 농협건도 있었고 예, 그렇게 추정되는 사건들 우리은행 건도 있었고 우리은행 건도 그 예. 파이시티하고 하프빌딩 이런 예. 건들 등등 이런 대출을 받는 곳은 이제 은행이고 돈이 나오는 것은 은행이고 예, 그 돈들을 이제 세탁을 하는 곳은 이제 증권회사 어떻게 세탁을 한다는 거죠? 이제 보통 증권회사에서 이제 그 펀드를 운용하는 쪽에다 넣어가지고 그 돈들을 예,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펀드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PF라고 이야기하는 펀드에 넣어놓으면 예. 그 자금들이 누구 건지를 드러나지 않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어떤 회사를 사더라도 그 펀드에서 사게 되면은 실제 그 펀드 이름으로 그 소유권이 확보가 되지 다른 건 그 펀드 이외에는 제가 확보가 되지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속에다 숨어 있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까? 실제? 예, 지금 실제로 지금 그렇게 자행되고 있죠. 그렇게 드러난 사건이 있나요 혹시 과거에? 지금 현재로 증권가에 그런 얘기가 돈다는 얘기는 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추적 과정에서 보면 예.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고 다음 시간부터는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BBK 때 해외 펀드 형식 혹은 해외 자금의 형식으로 그렇게 들어온 적은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런 형태가 펀드 형식으로 숨겨서 들어와 가지고 그 속에는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움직이는 이제 소위 뭐 외국에서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이름으로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펀드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근데 외국 펀드인 것처럼 들어오지만 실제 그 돈주들은 우리나라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해서 예, 검은머리 외국인 그렇게 해서 그 세탁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나서 또 루틴이 있습니까? 그건 이제 또 다른 쪽으로 보면은 이제 전번에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왜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 주가를 떨어뜨렸죠. 주가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쪽 주가를 올리기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높게 평가하고 그리고 삼성물산 주식은 매매 자체를 뒤로 연기하고 이러면서 그 회사 평가를 낮추어서 해서 결과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그런 사건들을 하는 데가 이제 리서치 센터 같은 데거든요. 리서치 센터요? 예. 그런 데서 이제 애널리스트들한테 이제 그 연구 결과 그 조사 결과를 주고 그 사람들이 그걸 공표하게 함으로써 시장 분석을 이쪽에서 내서 사람들이 이쪽 주식은 낮게 평가해서 팔게 만들고 이쪽 주식은 높게 평가해서 가격을 떠받치고 뭐 이런 식의 분석을 의도적으로 내놓는다.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건 리서치 센터고 조달은 은행이 했으면 세탁은 증권사나 펀드를 통해서 하고 그런 다음에 리서치 센터를 통해서 그런 그 잘못된 의도가 담긴 정보를 시장에 유통시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주식 가치를 몰고 간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특정인의 돈 혹은 뭐 불법한 자금들이 돌아가고 세탁되고 그다음에 부풀려지고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고 거기에 이제 이 금융기관들이 동원이 됐다. 그러니 이 금융기관들에 숨어 있는 이런 문제들을 파헤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그 지금 금융기관들에 숨어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지금 그 안에 있는 그 인적 구성이 지금 과거 정부에서부터 이게 뿌리가 깊습니다. 예. 소위 모피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피아들이 이게 다 장악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아직도 전부 다 그 곳곳에 지금 포진되어서 소위 이제 그 주인 없는 기업이라고 불리는 그런 은행들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 기업이라고 불리는 기업들 그런 은행들에서 그 사람들이 다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이분들이 그 지금 이제 뭐 문제도 많이 발생시키고 해서 그만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인사를 추천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임명을 하고 그 임명된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또 임명을 받는 이런 묘한 구조들이 돼 있거든요. 이제 모피아라 하면 과거 뭐 재경 재무 쪽 공무원들과 그 단어 자체는 마피아하고 이제 소위 그런 재무부하고의 결합으로 모피아라는 게 탄생했는데 그런 인맥들이 이 금융
기관들의 주요한 라인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 예. 그 최고 책임자들은 이제 아까 같은 그런 구조로 인사를 자기가 임명한 이사들로부터 자기가 추천이 돼 가지고 자기가 또 셀프 추천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또 그걸 구체적인 케이스가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지금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감사는 또 정부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그 대부분 지금 말하는 모피아 출신들이 감사로 가는 겁니다. 가서 그걸 감시 감독을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하고 같이 결탁이 돼 가지고 움직이니까 이게 그 제대로 감시가 될 리가 없죠.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제가 뚜렷이 기억하는 건 이런 이제 금융기관들 4대 천왕 해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쭉 앉았다. 그렇죠. 예, 그 얘기는 임기 초부터 그랬어요. 임기 초부터 쭉 계속 그래왔죠. 초부터 끝까지. 그리고 나서 임기 초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분들이 계속 그 자리를 지켰는데 그렇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서 그 안에 시스템적으로 심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라인이 그 이후로 바뀐 적이 없이 대체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예, 더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었죠. 그래요? 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죠. 그 바뀌는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바뀌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정권만 바뀌었지 그 조직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 소위 이제 금융 쪽의 여러 가지 문제나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적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기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그 방법이 있습니까? 그 이제 사실 정부 인사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노조에서는 그 사회 이사를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들을 넣어 가지고 좀 그걸 방어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다 안 받아들여졌죠. 금융기관의 노조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안 받아들여져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정말 그 우리 국민기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개미 국민들이 그 인사권에까지도 주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고 그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플랜 X계로 이제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X계는. 예. 그리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을 하나씩 의결권을 전부 다 모으면 그 인사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소액주주 운동인데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게 자꾸 셀프 추천, 자기가 직접 추천을 하고 자기가 그 경영권을 장악하는 이런 이상한 지금 환경에 그대로 노출돼 있거든요. 금감원장하고 그런 거 하라는 데가 이제 금융감독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그럼 김기식 원장 이전에 금감원은 그런 감독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 그렇죠. 그 김기식 원장 이전에 쭉 해서 사실 그 동안에 이게 사실 골마 터진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계속 지속해 왔는데 이제 김기식 원장은 외부에서 사실은 금융권 인사는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런데 들어가서 제대로 이제 할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여당에서 그걸 기대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지금은 사퇴했고요. 할 수 있을 걸로 했는데 지금 현재 또 그것도 지금 낙마를 맞아서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금융감독원은 사실상 그 반감 반민 조직이거든요. 준사법기관에 가깝죠. 예. 준사법기관인데도 이 사람들의 원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에 준하는 그 공무원 윤리법에 적용은 받지만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분들이 아니죠. 금융위하고 헷갈리시는 분도 많은데 거기서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요. 예, 제도 만들고 위원회지 않습니까? 금융감독원은 의결을 하는 데고요. 그렇죠. 금융감독원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금융행위들을 잡아내는 금융계 경찰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검사도 하고 조사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죠. 금융감독원은 이 단어만 듣고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텐데 금융계 경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99년도에 이게 그 발족을 했는데 옛날에 한국은행에 있던 은감원하고 그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그다음에 그 신용관리기금 뭐 이런 데서 이게 네 개가 합해져 가지고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파견된 일부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다 민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금융감독원에 대한 문제의식은 뭐였냐면 금융계의 경찰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네. 근데 이 검찰이나 다른 기관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찰, 검찰 이럴 경우 수사권을 이제 혹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서 그쪽에서만 정보를 알고 예. 통제가 안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권력이 장악하고 나면 그 민간의 통제가 안 된다는 말씀인데 권력이 장악하고 나면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르고 정보는 그 안에서만 돌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금융감독원도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지휘를 전혀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여기서 덮으면 덮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가 사실은 그 금융계의 이제 비리나 각종 문제를 경찰 여기서는 수사 책임도 있고 수사권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감독원이라 해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뭐랄까요 좋은 말로 지시하고 잘하는 게 좋아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강제로 경찰이에요. 경찰. 근데 이게 다른 곳에 지휘를 받지 않아서 전혀 검사 독점권처럼 예. 자기들 금융에 내한 것은 이분들만이 오로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권한이 금융계에서는 막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막강합니다. 막강한데 사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금융감독원이 초대형 금융계의 비리를 잡아내가지고 뭔가 근본적인 틀을 바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죠. 예. 예.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지금 그 실제로 자기들이 그 하지 않으면은 네. 검찰도 사실은 금융감독원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검찰로 던져줘야만 검찰이 그때서야 이제 검찰이 움직이거든요. 예. 기소는 검찰에서 합니다. 예, 기소는 검찰에서 하지만 근본적으로 안 해버리면 예. 할 수가 없죠. 조사를 이쪽에서 안 하면 검찰도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예. 너무 전문적인 내용인데다가 그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조사 권한은 이쪽만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세범 처벌법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고발을 해주지 않으면 검찰이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을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문제 안 삼아버리면 검찰이 손댈 수도 없는. 굉장히 강력한 기관이라는 거를. 예.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기관이 금융기관을 한 번도 제대로 검사를 한 번 적이 없죠. 한 번도 제대로까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검찰이 예를 들어서 근본적으로 어떤 조사를 해서 틀이 확 뒤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형 사건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 예. 금융감독원이 금융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대형 조사와 뭔가를 밝혀낸 적이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없다는 거. 예. 예. 아마 기억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금융계는 너무 깨끗해서 없을 수도 있고 첫 번째 가능성.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그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됐거나 조사를 했는데 덮었거나 이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금융감독원에 이제 소위 이제 금융권의 모피아 라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서 외부 충격을 주자 뭐 이런 게 대통령의 의도였다고 대통령 본인이 트위터에 SNS에 썼죠. SNS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 된 거죠. 그 앞으로도 좀 더 강력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좀 바로잡아 주기를 저는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국세청이 원래 이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은행을 아예 조사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기사 추적도 하고. 예, 그걸 할 수 있는. 예. 근데 이제 그건 금융감독하고 권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세청은 이제 은행이나 그 증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수가 있죠. 세무조사할 수 있고. 예. 이제 금융과 관련된 그 시스템이라든지 금융에 그 관련된 뭐 형사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이제 주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요. 예, 그렇게 먼저 해서 검찰에 이제 그 수사 지휘를 원래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반감 반민 조직이다 보니까 국가 공무원 중에서도 이 수사에 대한 그 위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노동권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그렇죠. 일부 지휘를 받고요. 예. 받는데 이거는 지금 그 부분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국세청도 예를 들었는데 선관위 조사에서 결국 조사관이 있죠. 예. 조사해가지고 그 검찰에 기소해달라고 넘기는 거고. 예. 네, 국세청도 조사해서 검찰에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 넘기는 건데 금융권은 그걸 금융감독원이 하는 거다. 예. 예.
이 자체를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금융권에 대한 그 부분들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사실 조금 거리가 있는 건데 사실 모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돈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으로 움직여지잖아요. 그 말은 예를 들어 자원외교에서 돈이 없어졌다. 그럼 탄광에다 부어 넣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통장에 갔지 않습니까? 어떤 통장에다. 그래서 청자님 방송에 많이 넣으셨어요? 탄광에 부어 넣은 건 아니고 결국 계좌로 갔다.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고 하려면 이 금감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한번 능동적으로 이분들이 제대로 하는 것을 사실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예. 발생하자마자 금감원이 이런 문제의식 그 의지를 가졌다면 바로 들어가가지고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과거에는 그 금융기관이 알아서 자체 조사해서 보고서를 내면 그거 보고 이제 판단해서 추가하고 말고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삼성증권이 주장하는 대로 단순 실소와 소위 이제 도덕적 해이 때문에 발생한 일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엔 조사가 힘들지 않겠나. 이제는 제대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여기 개인 일탈로 이제 사실 그것도 일탈도 아니고 해프닝으로 그냥 이 뭐 원을 주로 잘못 이렇게 기재하다 보니까 생긴 근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도 결제하는 과정에서 112조 원이라는 자산이 늘었어요. 그 회사에. 그러니까 그걸 조사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다. 금감원장이 날아가고 그 타이밍에 그렇게 하필이면요.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또 이 비슷한 사건이 이제 그 CP를 이제 이거는 이제 삼성증권은 개인들의 문제잖아요. 결과적으로 민간에서 자금을 손해를 본 사건이지만 이제 CP를 정부 기금을 운영하는 CP가 있었는데 CP를 거래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증권회사에서 그 CP를 운영해가 기업어음하고 뭐 자산담보부 이제 어음인데 정부 기금을 가지고 그걸 삽니다. 예를 들면 이자가 쭉 내려갈 것을 예상했을 때 채권값은 올라갈 것으로 보고 거기에 이제 어음도 채권이니까 그걸 사라고 한 거죠. 정부 기금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라든가 정부 국민연금보다는 이제 우정사업본부의 기금 같은 것들이죠. 예. 그걸 가지고 사가지고 이자가 내려가면서 기업음이 올라가면은 그 일정한 그 금액에서 팔 수 있도록 민평이라고 해가 금리를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 금리에 따라 가지고 팔고 줘야 되는데 그보다 낮게 팔아가지고 그 이익을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으로 돼야 될 이자금을 오히려 자기들이 필요한 다른 업체 법인한테다가 그걸 팔아버립니다 중간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부는 손실을 입고 이익은 다른 사람이 본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일을 증권 회사에서 일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이익이 생기는 만큼 다 정부로 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거를 또 검찰이 실제 발생한 사례입니까? 실제 발생했죠. 발생했고 실수가 아니라 들여다보면 당연히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보여지는 이것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기금이라는 게 사실 주인이 없는 돈처럼 여기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그걸 많이 유치하면은 이제 수수료도 자기들이 챙기고 하니까 이제 당연히 증권 회사에서는 그거를 챙기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생기는 이익은 전부 다 정부 기금 몫으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게 사실은 우리 세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국가 돈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또 그 이익을 보여줘야 될 어떤 업체한테 그걸 사게 하고 또는 개인한테 그걸 사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기금이 있는데 정부 기금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규모가 크죠 보통은. 그리고 이제 정부 기금일 경우에는 이제 눈먼 돈이라고도 하는데 주인이 없다고 특별히. 그래서 자기들이 따로 챙겨야 될 개인이나 뭐 조직이나 하여튼 다른 곳에다가
이 정부가 가져가야 될 이익을 빼서 예. 그쪽에다 줘버린 사건이 그렇습니다. 실제 발생했다. 예, 그게 이제 증권 회사에서는 랩 어카운트 또는 뭐 신탁 계정 이래 가지고 이제 별도로 운영을 했는데 결국은 위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해서 운영 수익을 돌려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운영 수익을 돌려줘야 되면 그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해 가지고 최고 높은 이율로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간에 일정 상태에서 그걸 팔아가지고 이익이 더 날 수 있는 부분들은 딴 이게 데 준 일부를 거예요. 빼먹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빼가지고 딴 데 준 거죠. 이게 일부를 빼먹었다. 그리고 일부는 또 그 증권회사 직원들이 그걸 인센티브로 자기 남아있는 통장 거를 자기들이 찾아간 사례도 있어요. 정부가 가져가야 할 이익을 100을 가져갈 수 있는데 90을 주고 10은 자기들이 나눠 먹거나 딴 데 줬다. 그렇습니다. 일부러. 예. 그런 정황이 지금 드러나 있고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했던 당사자가 예. 그 검찰에 이제 그 가서 다 이야기를 그 금감원에도 이야기를 하고 다 했는데 자백을 했어요? 예, 자백을 했는데 그 사람만 처벌을 하고 다른 건 다 덮은 거예요. 사건. 그러면 그 사람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그냥 마지막에 자기가 실행했을 뿐인데. 실행자고 그 위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죠. 그 부서에서. 이거가 다른 누군가만 지려면 당연히 그렇죠. 여러 사람이 연루됐겠죠. 선수들끼리 뻔히 아는데 빼먹는 걸 내버려 뒀다는 건 위에서 알았다는 얘기겠죠. 예, 그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까지 했는데 그 당시에 예. 이 수사를 하면서 그 내용만 문제 삼고 그 당사자 고발했는 그 당사자 전체 그림은 문제 삼지 않았다. 예, 그런데 전체 부분들은 문제 삼지 않은 건 이거 전부 재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언제 벌어진 일입니까?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생겼던 일입니다. 지금 이제 뭐 증권사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으셨는데 실제 모 증권사가 그 현대증권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현대증권. 그 다음에 여기만 있은 게 아니라 증권사는 사실 거의 다 있었다고 보면 맞아요. 대우, 우리, 뭐 한국투자증권, 뭐 그렇습니다. 예. 현대 이런 데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전수조사를 새로 딱 해봐야 될. 근데 여기서 현대증권의 모 직원 한 사람만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징계받은 그 수사를 받아서 처벌 받았죠. 그러니까 처벌을 처리했죠. 예. 한 사람만 처벌됐다. 예. 예. 이 큰 덩어리의 금융계 비리는 덮였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금융감독원이 해야 하는 건데 처음부터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이거를 제도와 이런 되지 않아야 될 그 내용을 지금 다 시간이 짧아서 말씀 못 드리는데 그 내용이 말씀하셔도 다 짧을 거예요. 다. 시간이 아무리 있어도 여하간 금융감독원이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했어야 하는지 자세히는 알고 싶지 않고 했었어야 하는 일인데 그렇죠. 조사를 1차적으로 제대로 안 해서 결국은 한 사람만 기소하고 이 큰 덩어리의 비리가 덮였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금융감독원장이 빨리 와야 되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와야 된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덮인 사건이 엄청 많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네. 이런 내용들이 사실 금융은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처럼 드러나지를 않지 않습니까? 눈에. 전부 다 숫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세청도 그렇다고 항상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국세청 직원이 아니면 알 수 없다고. 전부 다 돈과 관련된 일이고 숫자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금융도 그렇겠군요. 네. 예. 요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혹시 관련 전문가 있으면 같이 나와가지고 실사례 그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고 금융감독원장은 빨리 와야 되며 그리고 이런 모피아 라인에서 벗어난 사람이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들어가면 전부 다 이게 아까 그 모피아라고 이야기하는 표현 속에는 자기 그 이너서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그만두고 나가면은 가야 될 자리 또 가서는 또 자기 친정에 대한 그 로비 역할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에 계속 그 골마 터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들어가길 원하겠네요. 여기를 들어가면 다음 자리가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직원들요? 예. 네. 그렇죠. 그 자기 그 퇴직 이후에 그 자리까지도 거의 보장이 되죠. 그렇죠. 금융기관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할 테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인기가 있죠. 금융기관에서는. 그러니까 금융기관들한테 너무 괴롭히는 일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기 미래 직장인데요. 그럼요.
그런 구조다. 이해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실제 사례를 아는 누군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이분이 국세청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구청장이었습니다. 네, 대구 지역의 국세청장입니다. 네, 이 그냥 경제지 기자 아니고요. 국세청장 알고 하는 소리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